드디어 숨막히는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습니다. 얼마 전 KF-21이 잠정전투적합 판정을 받은 것은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이를 통해 KF-21은 두 가지 형태의 실전 무대에 올라갈 카운트다운에 돌입했습니다. 그런데 이 카운트다운이 사실상 KF-21의 사형 선고가 될 거라는 부정적인 시각도 존재합니다. 시험 비행 때와는 전혀 다른 실망스러운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밖에 없다. 결국 규모의 경제에 실패해 본전도 못 뽑을 것이라는 밑도 끝도 없는 주장인데요. 하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해외 군사 전문가들이 앞장서서 많은 국가들이 KF-21에 관심을 보이는 이유가 있다며 이 주장들을 단칼에 일축해버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아직 양산도 시작하지 않은 KF-21의 수출 전망을 밝게 보는 근거를 알아보겠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흔히 하는 실수 중 하나가 KF-21과 F-21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알만한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F-22는 현존하는 세계 최강의 전투기인데요. 일축하자면 성능 면에서 미제 전투기에 비빌 수 없으니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버리는 것입니다. 안타까울 정도로 단순한 생각인데요. 물론 현존하는 세계 최강의 전투기는 당연히 F-22입니다. 어떤 나라든 세계 최강의 전투기를 손에 놓고 싶어하는 건 당연한 일일 텐데요. 하지만 F-22는 미국에서 정책적으로 수출을 금지한 기체인 만큼 미국의 나라가 F-22를 보유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F-35는 어떨까요? 일각에선 F-22보다 F-35가 적국에게는 오히려 더 위협적인 전투기라는 평가를 내놓기도 합니다. F-22가 공중호세기로서 최강의 전투기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지만 임무의 다양성 측면에서는 F-35가 한 수위라는 것입니다. 물론 스텔스 성능으로는 F-22가 F-35보다 더 뛰어납니다. 하지만 어차피 상대 레이더가 포착하기 어려운 것은 두 전투기 다 마찬가지라는 얘기인데요. 더군다나 F-35는 멀티롤 전투기인 만큼 다양한 무장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또한 F-35는 크게 공군용인 F-35A, 해군용 함재기인 F-35C, 해병대용으로 수직이 착륙이 가능한 F-35B로 나뉘는데요. 특히 F-35B는 수직이 착륙기 계열의 유일무이한 선택지나 다름없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최우선 우방국들은 F-35를 도입했고 우방국이 아닌 나라들까지도 F-35를 도입하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완벽해 보이는 F-35에도 단점은 존재합니다. 기술적인 면에서 개선할 점들이 많이 남아있는데요. 하지만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입이 떡 벌어지게 비싼 가격과 유지 비용입니다. 오죽하면 F-35는 개발 단계에서부터 천문학적인 도입 비용 때문에 미국 내에서 상당한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제작사인 록히드 마틴은 2018년부터 미국 정부로부터 F-35의 가격을 절감하라는 얼토당토하는 압박을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노력이 무색하게도 F-35의 가격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F-35B의 문제는 심각합니다. 애초에 F-35B는 미 해병대가 353대, 영국 공군이 138대, 이탈리아 공군과 해군이 30대를 구매할 계획이었습니다. 뒤이어 튀르키예와 호주, 스페인도 도입 의사를 밝혀왔었는데요. 하지만 돌연 미 해병대가 도입 대수를 대폭 낮춰버렸습니다. 여기에 더해 튀르키예가 미국과 외교 갈등을 빚으면서 F-35 프로그램에서 퇴출당해버렸는데요. 이런 이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실제로 2020년 싱가포르가 대당 2억 2,916만 달러, 하나로 2,682억 원에 F-35B를 구매했지만 반면 얼마 후 영국이 구매할 때는 가격이 3천억 원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나 가격 조절에 실패한 F-35의 어긋난 스텝이 대한민국과 KF-21 보라매에는 절호의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양산 수량만 받쳐준다면 F-35의 말도 안 되는 가격이 부담스러운 대부분의 나라의 유일한 대안이 될 수 있을 텐데요. 하지만 이를 바꿔 말하면 양산 수량, 즉 수출 물량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KF-21 또한 F-35의 전철을 밟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KF-21은 우리 공군에게 상당수가 우선적으로 인도되겠지만 국내 수요만으로는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없습니다. 즉 그동안의 막대한 개발 비용을 회수하기 어려워진다는 것인데요. 그렇게 되면 생산 단가가 높아져 수출은 더 어려워지는 악순환을 겪게 되기 때문에 KF-21의 수출은 향후 KF-21의 업그레이드 버전과 파생형 기체 개발을 위해서도 반드시 넘어야 할 허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이미 대한민국은 FA-50이라는 훌륭한 선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T-50 계열 군용기를 수입했던 여러 동남아와 중동 국가들은 벌써 KF-21의 성공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어 잠재적인 고객이 여럿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중에서도 F-35 도입이 요원한 동남아 국가들의 러브콜이 뜨겁습니다. 가장 사정이 급한 건 말레이시아입니다. 말레이시아의 주력 공격기인 F-18D는 운용기한이 오래되어 교체하거나 전력을 확충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목적 주력 공격기인 F-18D의 대안으로 한국의 KF-21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만일 우리나라가 KF-21을 말레이시아에 판매하게 된다면 수출 실적에 또 하나의 재미있는 광경을 목격할 수도 있습니다. KF-21의 개발 분담금을 끈질기게 미납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의 모양새가 매우 우습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는 역사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견원지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민족적 동질감과 같은 언어를 공유하고 있지만 서로를 적국으로 규정하고 군비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인도네시아의 입장에선 적국이 자신들과 같은 무기를 가지게 되는 것은 물론 우리나라가 KF-21 정비 기술을 말레이시아에만 제공해준다면 말레이시아의 자국 전투 기술을 맡겨야 하는 굴욕적인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국 방산의 단골이자 충성 고객인 필리핀도 KF-21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필리핀에서 에어쇼 공연을 펼쳤을 당시 카이 관계자가 필리핀의 멀티롤 전투기 도입 사업 MRF에 KF-21 보라매를 제안하자 필리핀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한국과 필리핀은 방산 분야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해오고 있었습니다. 1990년대부터 한국군은 퇴역을 앞둔 무기들을 필리핀군에 공여해 왔었는데요. 훈련기, 군용트럭, 상륙정, 군용헬기, 참수리 고속정에 심지어 포항급 초계함까지 엄청난 양의 무기를 무상으로 제공하면서 전력 증강에 목말라 하던 필리핀군에 큰 도움을 주었었죠. 게다가 한국은 1995년에 공군의 주력기로 사용되던 F-5A 8대를 필리핀에 대당 단돈 $100에 넘기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필리핀에 넘겨진 8대의 F-5A는 10년간 필리핀 공군의 주력 전투기로 활약해왔습니다. 이러한 한국의 도움을 잊지 않은 필리핀은 한국 방산의 충성 고객이 되어주었고 2013년 필리핀 공군은 FA-50PH 12대 수입을 결정했습니다. 과거 한국에서 인도받아 사용하던 F-5A는 노후화와 필리핀의 정비 역량 부족으로 모두 퇴역 조치되어 필리핀 공군력에 커다란 공백이 생긴 상태였죠. 필리핀 공군의 주력기 자리에 도입할 전투기로 초음속이면서도 합리적인 가격을 가지고 있는 FA-50을 도입한 것입니다. 필리핀에 도입된 FA-50은 그야말로 눈부신 활약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필리핀에 배치된 FA-50PH는 2016년 12월 27일 IS와 연계한 무슬림 반군 조직 소탕작전에 투입되었는데 이는 FA-50 개발 이후 치러진 최초의 실전이었습니다. 이후로도 FA-50PH는 반군 조직을 대상으로 수차례 투입되어 폭격 임무에서 높은 명중률을 보여주며 FA-50의 근접 항공 지원 시스템이 높은 수준을 갖추었다는 것을 증명해냈습니다. 또 하나 FA-50의 선례로 예상할 수 있는 KF-21 수출의 청신호는 호환성입니다. 당장 FA-50이 전 세계 전투기 시장에서 트렌드로 떠오른 이유도 F-16과 호환성이 높았기 때문이었습니다. F-16은 전 세계 29개국에서 3,000대를 운용 중인 전투기계의 베스트셀러입니다. 조금 과장하자면 미국의 동맹국은 전부 F-16을 운용했거나 운용 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FA-50의 설계 포인트는 여기에 있었습니다. 오태가 훈련기이기에 F-16으로 예전안을 상정했고 개발 단계에서 록히드 마틴의 도움을 받았기에 상당히 유사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FA-50의 디스플레이 구성은 F-16과 상당히 흡사하고 조종을 위한 스틱의 위치도 F-16과 같은데요. 심지어 계기판 위치도 비슷해서 FA-50, F-16 간의 기종 전환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극단적으로 적습니다. 또한 같은 체계를 바탕으로 한 기종인 만큼 FA-50과 F-16은 부품의 80%가량이 호환되기 때문에 후속 군수 지원과 유지비 등에 대한 부담이 감소하며 정비사의 전환 교육 역시 용이합니다. 여기에 더해 FA-50은 블록 20 개량을 통해 A사 레이더와 첨단 전자전장비, 다양한 정밀유도 무기 등을 탑재하면서 오히려 F-16을 능가하는 수준까지 성능이 향상되었는데요.
이 덕에 FA50은 F16과 KF21을 연결하는 교집합이자 가교 역할이 가능해졌습니다. 다시 말해 F16을 도입했던 나라들, 그 중에서도 FA50 등 T50을 도입했던 나라들은 이미 자연스럽게 대한민국 전투기의 운용적 특성에 익숙해진 상태라는 건데요. 정비와 후속 군수지원부터 훈련과 공중전력 운용 방식까지 대한민국 공군과 유사해지면 F-35 이외에도 KF-21이라는 대안이 새롭게 생겨나는 것입니다. 심지어 지금 당장 KF-21 블루건이 4.5세대 성능에 머물 뿐이라 하더라도 노후화된 F-16을 교체하고는 싶지만 F-35의 천문학적인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나라들에는 유일한 대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전문가들은 KF-21의 대당 가격을 800억 원에서 900억 원으로 예측 중입니다. KF-21보다 한 수 아래라고 평가받는 F-16V, F-15EX의 가격이 1000억 원에서 1200억 원에 형성되어 있다는 걸 감안하면 상당히 저렴한 셈입니다. 방위산업 관계자는 KF-21의 가격이 현재 예상치보다 조금만 더 낮아져도 FA-50을 넘어서는 수출 실적을 달성할 수 있으며 미국을 제외한 거의 모든 나토 소속 국가들에 판매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기술력과 열정, 끈기를 바탕으로 완성된 KF-21은 우리나라의 방위산업에 새로운 시대를 열어줄 상징적인 존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해 한국은 세계무기 시장에서 확고부동한 강자의 위치를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꺼리튜브의 두 번째 미션이었습니다.